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각각의 집단은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두와 함께 하는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이나 각 집단은 개별 구성원들은 적대, 폭력, 차별, 타인이 행하는 배제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아래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오늘은 제레미 월드론이 쓴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오실 손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선택해 보았는데요. 요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라는 고민이죠. 한국 사회에서 적대와 폭력과 차별 그리고 배제에 쉽게 놓이게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죠. 우리는 이들을 이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주민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푸름의 검은색, 하얀색입니다. 산다 보면 항상 우리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어디서부터 달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시작점은 이미 저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 묻혀있겠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에 결국 선택을 했던 자신을 탓해버렸고 정답이 없는 문제는 처음이었기에 더욱 신중했던 그 발걸음은 끝내 나를 실망시켰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름다움을 잃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잊은 당신에게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원래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니까 잊고 산다 보면 항상 우리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어디서부터 달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시작점은 이미 저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 묻혀있겠지.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또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그러다 회색이 돼 회색이 돼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또 검은색 하얀색 그러다 회색이 되고 다시 검어지겠죠.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너도 나를 볼 순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도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누군가의 눈동자 속 빛이 나만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비춰주는 거울 속에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네, 김푸름의 검은색, 하얀색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그분의 소개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안산의 글로벌 미션 센터라는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경식 센터장입니다. 네, 목사기도 하고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90년대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1995년 정도 되겠군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29년, 약 29년 정도 됐어요. 정말 오래되셨어요. 예, 네. 예. 그 29년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때로는 정말 가족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초창기에는 9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제가 인천에서 네, 이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했었고요. 네, 2009년도부터 제가 이제 안산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인 글로벌 미션 센터하고 글로벌 미션 교회를 설립하면서 네. 이쪽에 와서 이주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연도보다 더 길어서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산에서 만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인천에서의 사역은 제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9년이면 거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유입된 역사와 맞먹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오신 거 굉장히 누가 이렇게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뭐 음, 누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제가 보시다시피 뭐 얼굴도 동안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세월 이 네.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이제 가끔 들으시면 놀라시긴 하시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초창기부터 해서 네네. 이렇게 공력이 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랜 세월 또 선교 오셨고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주민의 어떤 권리의 변화라든지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 또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몸소 오랫동안 보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 건 딱 한 건이에요. 그죠? 아, 네. 그런가요? 네. 아니 뭐 토론회도 예, 한 적도 토론회도 있고. 했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지원 활동이라는 걸 함께 해본 거는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며 가며 큰 자리에서 가끔 뵙기는 했지만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사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2023년 여름이네요. 그때 이제 그 4.16 재단과 함께 이주민들이 이제 그 뭐 화재 안전이나 재난 안전으로부터 약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소방 용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있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그날 저희가 갔을 때도 보니까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제 주거가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덕분에 이제 함께 찾아볼 만한 이주 노동자나 난민 가정들을 알려주셔서 함께 갔었고 저희가 장비를 첫날 제대로 준비 안 해서 목사님을 무척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몸으로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애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소개한 그 글로벌 미션 센터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예, 아마 청취자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센터를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함께 활동하고 계실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가 이제 안산에서 네. 원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제 네. 교회를 이제 하려고 안산에 처음에 왔었고 또 인천에 있을 때부터 또 이주민들을 난민이나 또 이주 노동자를 저희가 많이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이들의 법률 지원이나 생활 지원 이런 걸 계속했고 그래서 그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 여러 번 목격을 했고 또 방문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또 안산에 와서도 난민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저희는 주로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지만
난민 가정이나 난민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이제 네, 네.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실천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번에 계기가 돼서 작년에 네. 그 제가 많은 난민 가정들을 연결을 했고 네. 또 이주 노동자 가정 중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또 네. 연결해서 네. 그 일을 또 추진하게 돼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뭐 몸으로 좀 때우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요. 네. 또 보람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이주민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 제가 네. 그 당시는 이렇게 이주민 사역이나 난민 사역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냥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라 그러죠. 이제 네. 선교 일주일 동안 산골 마을을 다녀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도 못했고 예. 이제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됐었는데 제가 리더를 또 맡았기 때문에 청년부 네.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리더로 이제 거길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거기 현지에서도 사역이 있었지만 네. 중심적인 건 이제 마을 구호 사역 네.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알고 또 그 마을 잔치 파악하고 또 마을 잔치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공연도 보여주고 또 식사 초대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필리핀 그 마을이 이제 갈로칸이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네. 그 마을 잔치를 저희가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낮에 가정 다니면서 이렇게 그 초대장을 보내고 저녁에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거기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네. 한 5시, 7시 정도 되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더 어두워진 게 뭐였냐면 불이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 깜깜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오겠구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다 눈동자가 멀리서 막 몰려오는 게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막 네. 진짜 약속 시간 지나고 한 30분 정도 되니까 네. 몇백 명이 그 마당에 이렇게 네.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다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밤인데도 네, 네. 진짜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빛나는 그런 그 친구들을 이제 위에서 공연도 해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또 마을에서 이제 사역 다 하고 고물품도 나눠주고 방역도 하고 이러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좀 허무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네. 그들을 잠깐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뭐 입맛만 버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내가 한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이제 이주민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이제 와 있네라 생각하고 정말 그 공단 주변에 있는 부평공단 네. 또 이렇게 그쪽에는 검단 쪽에 네. 그 가구공단이 있는데 네네. 그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았고 예. 부평공단 그쪽에 이주 노동자들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 당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내가 이들을 잘 대해주고 이들을 한국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네. 결국 이들을 통해서 그 마을로 도움이 네.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고 무릎을 치고 그때부터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중에는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네.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지 상담을 해주고 네. 그걸 해결해주고 때로는 뭐 병원도 데려가고 때로는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급여를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망한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돌연사하거나 또 교통사고로 네. 그런 친구는 또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이제 인천에서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섬기는 네.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목사라는 신분이셨어요. 그 당시는 일단 평신도셨군요. 그냥 평신도였고 그냥 일반인이었죠. 시장 생활하는 네. 일반인 활동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그 이주민을 사역하면서 혹시 맞아요. 이주민을 사역하면서 네. 제가 결정적으로 이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그 아프리카 난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자기 네. 집을 좀 방문해 달라고 이제 네, 연락이 네. 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갔죠. 네. 토요일 날 이제 얼른 이제 아침 일찍 가서 그 친구 자취방을 방문했는데 네. 자기 갑자기 뭐 겉옷을 위를 쫙 올리더니 배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가 풀룩 나왔어요. 그래서 아. 보니까 탈장이 된 거였어요. 아. 그래서 당장 자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돈이 없냐? 너 일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아. 두세 달째 얼굴 못 받고 그러고 있는데 또 몸도 아프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그러고 내가 일단은 회사 사장님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죠. 네. 했더니 정말 부도 상태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 미등록 상태인데다가 예. 자기가 썼는데 지금 줄 돈이 없다. 지금 자기도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냐 했더니 정말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우선 응급실로 갔어요. 갔더니 네.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술비가 또 필요한데 네. 저도 뭐 가진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죠. 그러다가 네. 적십자병원에서 이제 예. 정부 기금으로 네네네. 500만 원까지 그 당시도 무료로 이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네. 미등록 체류자일지라도.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얼른 접수를 해서 네.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인천에 있는 적십자병원을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수속 밟고 뭐 이제 진찰하고 네. 했는데 이제 수속을 딱 밟는데 네. 간호사가 저기 그러더라고. 생각보다 수술이 커질 것 같다고. 탈장 네. 수술도 있고 하지정맥이 심해서 그것도 수술 안 하면 이 사람이 살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 두 수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네. 그 간호사가 이제 저희를 이제 네. 원무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갔더니 내일 다음 주에 당장 입원하시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겠다고 했더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게 네. 뭐냐 그랬더니 가족이 없지요. 이 친구가 가족이 있어야만 입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는 보호자 거죠. 사인이 필요하고 네. 그 집을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목회하는 목사도 아니었고 네. 그냥 평신도 활동가였는데 내가 이 사람 보호자가 돼야 되나? 내가 이 사람 병원비 못 내면 내가 다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그쵸. 오갔고 거기다 네.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분 병상에 수술 받고 누워 계시면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냐? 간병인까지. 간병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점점 커지네. 그렇다고 네. 여기서 포기를 하면 친구를 데리고 다시 네. 그 자취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얼떨결에 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한국에서 정말 이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네. 또 이 친구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 누구도 진짜 병수발을 병수발을 해줄 사람이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을 사기는 또 너무 비싸고 그렇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제가 근데 직장을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하겠다고 얼떨결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예.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네. 제가 직장에 휴가를 좀 낼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네. 일주일 휴가 내고 이 친구 데리고 병원을 왔어요. 그래서 입원이 됐는데 이제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수술을 이제 들어갔어요. 금요일인가 수술 들어갔던 거 같아요. 수술을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2-3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근데 네. 기다리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어머나. 그 수술이 생각보다 커져서 그런 것 같다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일 났다. 이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어떻게 하나 이제 수술이 커진다는 거는 활동이 더 네. 힘들 거다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4시간 가까이 됐을 때 수술실에서 이제 내려오고 이제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병실로 이제 옮겨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같이 네. 옮겨 가고
이제 그 병실인데 2인실로 해줬어요. 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4인실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2인실로 해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친구 옆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휴가 이제 내셨어요 직장을요 그때요? 잠깐 뭐 며칠 이렇게 음. 낼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친구를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딱 옮겨놓고 들어서 같이 간호사하고 둘이 옮겨서 병실에 딱 내려놓고 그 간호사 나갔어요. 그리고 둘만 남은 거죠. 네. 한쪽 병실은 또 이제 옆에는 사람이 그 당시 비어 있었어요. 잠깐 비어 있어서 예. 그래서 거의 1인실처럼 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마취가 아직 덜 깬 거죠. 네, 이제 네. 마취가 점점 깨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눈-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막 눈을 살짝 뜨더라고. 이제 마취가 네. 깬 거예요. 그래서 네. 나를 딱 보더니 파스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톨이 목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눈을 다시 감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야, 그 검은 볼을 타고 내리는 그 수정 같은 눈물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는 정말 그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필요한 거였구나.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유일한 한국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어요. 그분의 호명, 네. 파스톨이라는 그 호명에 야, 그거에 예. 좀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일주일 동안 거기서 병간호를 무사히 잘 해서 퇴원까지 시키고 네. 달 이제 후속 치료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친구 덕분에 네. 제가 좋은 경험을 했죠. 진짜 가족도 병수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 친구를 병수발하면서 네.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주민과 관련해서 함께 활동하는 분들을 저도 꽤 오랫동안 2000년부터 이제 뵙게 되는데 저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끝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지속하는 거, 그 활동을. 그리고 그 진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왜 포기하지 않고 또 책임져야 될 때 책임져야 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맞아요, 돼 맞아요. 하는 생각들이 무수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느 목사님들처럼 아예 처음부터 신학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 사역에 나는 이주민 사역이 나에게 맞는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너무 평신도로서 살고 계시다가 이주민을 만난 게 목회를 하게 된 어떤 사역의 그 전환점이었다는 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소명을 깨닫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즘 기존 교회 얼마나 비판 많이 받습니까? 이제 그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뭐 물질로도 풍부하니까 이제 재정적 후원은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사실 몸으로 하는 후원은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몸으로 겪으시고 이제 오히려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를 작심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이후로도 네. 뭐 제2의 제3의 그런 친구들이 계속 있었고 뭐 안타까운 특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검단 지역에 네네. 가구공단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가나, 나이지리아, 뭐 네. 우간다, 토고 막 이런 데서 온 분들이 이제 난민 신청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불법 체류하면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한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인 우리들을 이렇게 수술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그 친구들이 막 더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들을 집중적으로 섬기고 이제 돕고 뭐 때로는 장례도 치러주고 네.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 같이 가서 먹고 토요일 날이면 주로 거기 가서 예. 같이 먹고 이렇게 또 생활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죠. 아마 당시에 저 최경식 목사님의 연락처가 그 많은 이주민들 사이에 특히 미등록 체류의 신분의 불안정한 이유로 정말 쉽게 밖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난민들에게
재경식 목사님의 연락처가 마구 공유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네.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랬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SNS가 잘 안 돼 있을 텐데도 네. 어디서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마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삶의 희망이지 않았을까. 어려운 일 닥칠 때 나 좀 비빌 언덕이 하나 있다. 이 번호 하나로 전화하면 나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아마 그런 아주 중요한 연락처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신학을 하셔서 네, 뭐, 이제 신천 응. 그때부터 네. 제가 전도사를 생활을 한 건 2003년도부터 이제 하게 됐고요.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대시고. 2003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 네, 2009년도에 이제 네. 그 2005년도부터 신학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안수 받고 네. 안산에 이제 자리를 그때 잡기 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 사람도 섬겨보고 뭐 아프리카 친구들도 섬겨보고 네.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다 해봤는데 네. 근데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필리핀으로 제가 집중하게 된 거는 이제 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영어밖에 제가 할 줄 몰라서 그 당시는 네. 이제 필리핀을 선택해서 이제 이쪽에 안산에 와서는 필리핀에 네. 집중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죠. 네. 글로벌 미션 센터가 그러면은 이제 상담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주로 네.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해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 노동 문제나 산재 네, 문제, 네, 또 네. 출국 문제, 뭐 의료 문제 등을 네. 해주고 있고요. 네, 주로 네. 이제 아픈 친구들 일반 상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게 네. 뭐냐면 네. 아플 때 병원을 동반해주거나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들 네. 데리고 진짜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 아니면 네. 돈이 없는 친구들은 좀 싸게 이제 해줄 수 있도록 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좀 네. 할인도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의료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또 저희가 쉼터가 있어요. 네. 쉼터에 지금도 한 18명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쉼터예요? 평상시에. 예. 그 친구들 쉼터의 돌봄 사역이라 그러는데요. 네, 네. 쉼터를 운영해서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실직을 했거나 네. 또 뭐 산재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네. 뭐 오갈 데가 없어진 그런 친구들이 네. 지금 쉼터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도 평상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죠. 거기서 또 아프다면 병원 데려가고 또 네. 직장 구하는 일을 또 도와주고 네. 뭐 급여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또 네. 그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날 주말 이주 노동자 한국 교실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인권 교육이나 근로기준법 교육 같은 것도 네. 연중에 실시하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쉬는 날에는 또 네. 문화체육 활동도 하고 설 명절 또 추석 이런 명절 때도 항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함께 지냅니다. 또 여름 휴가 때는 여름 캠프도 가고요. 이렇게 재밌게 지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네.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들과 함께 네. 이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도록 또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네. 좋게 가지고 또 귀국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쉼터에 머물면 사실 밥도 헤매겨야 되고 밥은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한 거죠. 하나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주방이 쌀을 있나요? 대주고 네. 쌀을 대주고 이제 주방도 있고 뭐 시설이 다 일반 가정처럼 다 돼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침대로 다 생활할 수 있게 해놔서 네. 그 각자 침대에서 자고 네. 또 거기서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또 사 먹고 싶어 했으면 돈을 네. 조금씩 내서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네네. 또 가끔 저희가 어디 후원 들어오면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네. 쌀이나 라면이나 또 고기나 이런 걸 갖다 네. 주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사서 요리해서 재밌게 이렇게 같이 해 먹고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얻어 먹습니다 가끔. 그건 너무 당연한 예, 예. 아니 우리가 또 그 맛에 또 예,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시는군요. 네. 근데 그 저 상근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근은 실제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상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한 분 예. 목사님 한 분 또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 아들과 딸 네. 그리고 또 주말에 또 같이 봉사를 하고 또 외국인 필리핀 공동체 리더들이 한 네. 11명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시로 네. 또 이제 쉬는 날이나 또 주말에는 와서 네.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운영 그 상근으로 급여를 나갈 정도로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해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저희가 센터들 중에 재정이 편안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단원 FM 후원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오히려 음. 더 크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 너무 감사하고 진작 정말. 마음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작년에 교회를 또 저기 센터를 새로 네. 개척하고 또 건물 센터하고 교회 건물이 분리를 했어요 작년에. 네, 그러면서 좀 재정적으로 좀 저희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거 잘 마무리되고 아.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진작 이렇게 했었을 텐데 아니요, 저도 막 아니요.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제서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게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센터를 분리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정이 아무래도 월에 나가는 운영비가 더 좀 그렇죠. 증가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재정 충원이 가장 또 큰 관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미션 센터 그 뭔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뭐 따로 운영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그 요즘은 네. 길거리에서 이주민들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네, 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특히 이 필리핀 친구들은 그 페이스북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쵸. 페이스북 저희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거기 한 네. 3,000명 정도 한국에 네.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로 구성된 예. 페이스북 3,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그런 네.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저희가 이제 네. 센터 홍보도 하고 네, 네. 저희 쉼터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연락이 오고 또 거기 통해서 지금 하고 네. 있죠. 예. 저희가 필리핀 방송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필리핀 방송. 아니 좀 필리핀어로 따갈로어나 영어를 뭐 한국어 이렇게 섞어서들 방송들 잘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 필리핀 예. 사람들은 특징이 네. 영어하고 타갈로그로 네. 이렇게 같이 우린 타글리시라 그래요. 예. 그걸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상담은 주로 타갈로그로 하고요. 진짜요? 예. 상담은 전부 타갈로그로 이 친구들이 보내오니까 이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타갈로그로 하고 공식적인 영어는 영어를 쓰는데 네네. 영어랑 타갈로그를 섞었으면 네. 아주 금방 소통이 되고 금방 알아듣죠. 네, 그리고 워낙 흥이 많은 민족이기도 예, 맞아요. 하고 예. 또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뭐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필리핀 이주 여성들하고 활동을 해보면 길이 막히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냥 맞아. 짜증내고 그냥 예. 이마에 주름이 가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밀리는 길이다 화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막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은 그거는 그 초긍정인데 예. 제가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예전에 TV에 예.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네네. 지역 주민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주민이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지금 얘기한 예. 이주 여성하고 네. 남자들이 거기 바닷가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걸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취재를 했는데 예. 집 다 날라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근데 그렇게 웃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가 울면 집이 다시 돌아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구나. 그지 실리적이구나. 이게 네. 무조건 초긍정이고 낙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리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네. 인상 쓰고 뭐 네. 울고 있는다고 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네, 해결될 네. 일이 아닌데 네. 마음만 불편하게 먹을 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들의 어떤 네.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네. 이 급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네. 좀 느긋해지고 기다릴 네. 줄 알고 네. 뭐 진짜 버스가 늦거나 우리 어디 야외 활동 갈 때도 관광버스가 좀 늦게 와도 우리는 한 1-20분만 늦으면 난리가 나는데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네. 이분들은 한 3-40분 늦어도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자기 할 거 다 네.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불평한 사람이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약간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분들을 모시고 저희도 이제 좀 방송 하나가 만들어지면 목사님 페이스북에 직접 하시고 필리핀 분들이 나오셔서 만들고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벌써 청취자가 3,0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올리면 네. 보통 몇천 뷰는 그냥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국에 많은 방송들이 있지만 주류 방송들이 이제 다국어 방송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원 FM이 비록 작은 방송이지만 이 안에서 다국어로 여러 자신들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좀 즐기고 또 공유하고 또 한국의 정보를 알려주고 뭐 이런 자기의 언어로 진행되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주 노동자와 오랫동안 활동하시다 보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이제 사업장 이동 변경이 잘 되지도 네. 않지만 그게 이제 주로 원인이 임금 체불일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어떠세요? 예전보다 폭력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임금 체불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임금 체불도 또 임금 체불이지만 임금 체불은 사실은 네. 사업장 변경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업장 변경은 되는데 네. 여전히 그 일부러 고의로 안 주는 사람보다는 회사가 네. 어려워서 못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네. 태도가 좀 저는 네. 이게 미안하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좋을 텐데 네. 무조건 이제 기다려라 뭐 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네.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일종의 그리고 배째라군요. 예예 난 그런 없다. 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중간에 끼냐 이런 네, 식의 그쵸. 반응을 네. 하는 분들이 가장 쉽고 우리가 때 되면 줄 텐데 왜 자꾸 달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너 한국 사람인데 왜 외국 사람 편드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욕도 많이 들으시죠. 아우 말도 못하죠. 그런 거는 음. 이제 일상화가 돼서 네. 예전엔 많이 싸우고 네.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전제가 왜 한국 사람인데 네. 왜 이주민 편을 들고 왜 그쪽 입장에서만 대변을 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약자고 또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약자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대변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네. 그걸 오해를 해서 마치 내가 뭐 중간에서 뭘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막 같아요. 그 요즘은. 브로커냐 막 네, 이러는 그쵸, 사람도 그쵸. 있고 막 그래서 좀 그게 힘들어요. 근데 네. 사실은 급여 체불도 문제지만 아까 네. 얘기한 사업장 변경이 네. 사실은 사람이 네.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일하다 적성이 안 맞거나 네. 뭐 근무 여건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막혀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왜 이거를 사장님의 승인 없이는 우리가 사업장 변경이 안 됩니까? 네.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요. 네. 왜 노예처럼 일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많은 다툼이 있고 네. 아직까지도 가장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한국 그 헌법 소원까지 그게 갔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결국은 합당한 걸로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못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지금 저변에 이주 노동자 문제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대 국가가 MOU를 맺고 양해각서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가 올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안에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정부가 좀 임금 체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는 게 여전히 지금 다 민간 단체들이 다 막 그렇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주로 그거를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네. 그게 일단은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소송 제기를 노동부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민간 단체가 노동부에 제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노동부에 외국인이 찾아가면 네. 그걸 받아줘서 소송까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체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노동자 스스로는 할 그렇죠. 수가 없네요. 네, 스스로는 할 수가 네. 없어서 민간 단체에게 찾아와서 해야만 되는데 네. 그렇다고 민간 단체를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하는 근데 그런 또 목사님 하신 데는 이제 목사님이 센터를 세워서 했지만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라는 국가에서 이제 산업안전공단인가요? 예. 산하로 해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노동부에서 네. 하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네. 다 없었고요, 없어졌고 네. 좀 그걸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좀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좀 쉬운 사건들 막 해결하고 네. 하다 안 되는 사건들이 주로 이제 막
그 민간들이 하는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센터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초등 대응조차도 이제 해결 못하는 사건들이 다 민간 단체에게 좀 쏠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이미 그렇게 네.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 오갈 데가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네. 이제 그 손해를 보고 그냥 망연자실 포기하는 네.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고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네.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거고 노동부에서는 지금 네.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간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네. 그냥 노동부에 찾아오면 통역이나 해주는 정도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들이 소송을 대행해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보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더 올해 들어서 더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더 그쵸. 취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 사실 이주 노동의 역사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는 오히려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끊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더 힘들어졌고 저희 같은 센터는 그래도 네. 또 작년보다 사실은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쉼터를 찾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18명 지금 네. 현재 있다고 했는데 네. 대기자 명단이 또 한 10몇 명 정도 아, 돼요. 큰일이군요. 예,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떠 있는 친구들인데 네.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나 봤더니 친구 네. 그 회사 기숙사에 몰래 있다가 사장한테 네. 안 또 이렇게 들키면, 들키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쵸. 안 들키면 그냥 몰래 네. 그 숨어 있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네. 또 어떤 친구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고시원이나 네. 네, 여관, 모텔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못 버티고 네. 이제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항상 사업장 변경 이동의 문제가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구직할 그렇죠. 수 있을 때 이제 갈 곳이 없으면 이제 그런 이제 주거지가 불안정하게 뜨는 친구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출신의 친구들은 이제 그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월세방을 하나 공동으로 빌려서 그렇게 이제 갈 곳 없는 친구들을 묵게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원곡동에서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건물이 새 건물이 돼서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그 주변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자기 뭐 일할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올 들어서 네. 점점 더 많이 목격하시는 거죠. 많이 보게 되고 이주 노동자의 사실은 그 주거권도 네. 사실은 노동부에서 처음에 네. 이주 노동자를 도입할 때 이미 네. 계산을 하고 네.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민간에만 너무 네. 의존을 해서 네.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네. 민간들이 그것을 다 떠맡고 있는 형태고 네. 민간에 대한 그런 지원도 올해는 끊긴 상태고 이런 네.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네. 더 노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네. 이들이 한국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네.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고 또 네. 산업 현장에 많은 공백이 네. 우려돼서 이주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에 맞는 대책은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와 다르게 실제로 그들을 대우할 만한 어떤 조건들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 이주 노동자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예전에 고용허가자가 되기 전에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명동에서 시위하면서 또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제도가 좋아져서 이제 합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 체류자들조차도 한국에 머무는 조건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이 상황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스타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민우라는 친구와 뭐 소모뜨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노래 월급날을 함께 들으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월급날 가슴이 두근두근
네. 그 스타크래다운 밴드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참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슬프기도 하네요. 예.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미션 센터가 이제 하고 있는 본래의 활동 아까 충분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연대 활동도 하시게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안산에 있으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안산에서 사역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안산이 다문화 도시라고 불리다가 요즘 최근에 구호가 바뀌었죠. 상호문화 도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유럽 평의에서 상호문화 도시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느끼시기에 안산이 정말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저희 이주 노동자 특히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섬기고 있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베트남 쉼터까지 했었는데 좀 네. 경영이 어려워서 네네네. 올해부터는 이제 필리핀만 전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이런 이주 노동자 사업 외에도 저희가 안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나 네.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 통해 가지고 네. 그 난민 지원 사업이나 또는 예.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도 제가 하고 있고요. 네네. 가끔 제가 가서 그 1년에 몇 번씩 가서 네. 결혼 이주 여성들 네. 대상으로 이제 인권 강의 같은 것도 네. 하고요. 또 이렇게 난민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후원자를 연결도 해주기도 하고 네네. 또 저희 사모가 가서 직접 난민들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도 했었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대에서 네. 이제 함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이주민 관련해서 지금 그 안산시에서도 지금 아까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상호문화 도시로 네. 밀고 있지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다문화 도시나 상호문화 도시나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다문화에 대한 그 어감이 또 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끼죠. 사용하는 네. 것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네. 상호문화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안산에 또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안산이 네. 인프라가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돼 있기는 해요. 네. 돼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례라든가 네.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긴 한데 네. 외국인 이주민 인권 지원 예, 조례죠. 조례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네.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권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사각지대고 네. 예를 들면 난민 불인정자라든가 네. 네. 아니면 불법 체류자라든가 뭐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등록 체류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좀 도움도 좀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또 상호문화 도시라는 용어를 좀 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다문화 도시랑 예.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저의 다문화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원래 뜻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상호문화 도시나 다문화 도시나 이제 네. 뭐 같은 의미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또 지금 좀 더 안산시에서 이런 사각 지대에 이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네. 안전망을 좀 더 구축하고 하는 그런 일에도 좀 네.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이 네. 좀 경기도에서 도시가 있다면 사실 안산이 제일 적합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것을 좀 응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이민청이 단순히 이제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주민들에게 실제로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네. 또 진정한 상호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래 추진했던 이제 장관님께서 선거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그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안산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정말 100개국 이상의 이제 출신 국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민 비율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 인식한다라면 안산 시민의 인구를 따졌을 때 사실 자꾸 안산 시민의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하지만 과연 줄어드는 것인지 이주민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주민은 언제든 뭐 이주 노동자는 언제든 나갈 사람이야라고 아예 도외시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들이 4년 짧게는 뭐 길게는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 거주 동안에 안산에서 우리가 주민으로서 충분히 상호 호혜적으로 지금 서로를 환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여전히 뭐 다문화 거리로 뚝 떨어져 있고 뭐 다른 지역의 분들에게는 뭔가 그것이 낯설거나 우범지대로 보인다는 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된다는 게 전 좀 슬프기도 하거든요. 이제 안산에 그만큼 오래 살은 이주민들인데 이제는 사실 원곡동에만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뭐 사동에도 많고 뭐 선부동에도 있고 뭐 곳곳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안산 시민들이 함께 또 그 안산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호 문화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부터 좀 인식을 좀 바꿔서 이제 네. 이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네네. 보고 네. 또 가족이 없는 분들에겐 또 가족이 되어주는 네.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안산시에서도 이들을 시민으로 네.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네. 더 마련하고 진짜 그 다른 도시에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뭐냐면 등록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안산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사람들을 네. 시민으로서 네. 등록을 시켜서 네네. 그들을 정말 이 시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체제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경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그것이 신체적 질병이든 조직의 문제든 사회적 문제이든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기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온 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전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한국에서의 삶이 동료 시민으로서 환대받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오늘 15일 안산에서는 강명 신척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10주기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일들과 생명안전공원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시간 이후 한국 사회는 또 그때 이후 얼마나 변했을지 얼마나 달라졌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또 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의원의 땅을 딛고 일어나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 진행의 정혜실, 초대 손님의 최경식 목사님이셨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멋진 브레드는 태연 아니신가? 아니 이게 누구신가? 킹선을 데스카인가? 예스 예스. 우리가 여기 온 건 그대와 함께 외치고 싶어서이지. 그게 뭐냐고? 그게 그게 뭐냐고? Positive vibration. 포지티브 바이브레이션. Alright. Keep up every time.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두 다리 쭉 펴고 나면
위에 모든 게 선명하네. 두 팔을 들어 올려 보면 중력이 몸에서 사라진다네.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생각을 바람에 실려 보내. 주위를 둘러보니 참 다 새롭네. 그저 세상이 내 것이네. 오예. 행복이 그대들과 함께라네.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보는 거야. 땅을 딛고 일어나 땅을 밟고 일어서 걸어가